안녕하십니까. 정통사 모행침구학회 미주지부 정통사암침 한의원 원장 김병순입니다. 오늘은 연화 곤란 치료 방법과 치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간이 건강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수천 가지 질환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연화 곤란은 환자의 주증상일 수도 있고 부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환자의 간을 건강하게 치료하면 환자의 다른 증상들도 간이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화 곤란을 정통사암침으로써 치료하면 연화 곤란만이 아닌 다른 증상들도 첫 치료 중에 동시에 개선되어야 합니다. 명의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본건은 비과학적 양의학 제248호이자 정통사 모행침구학회 제공 질병치료 백과사전 제268호입니다. 순서는 참고 자료, 원인 및 피해야 할 것들, 그리고 치료 후기와 치료 방법입니다. 연화 곤란은 양의학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기껏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이 위에 호스를 꽂아 유동식을 펌프로 보내는 방법이 유의한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GMO가 대부분입니다. 이 침과 섞이지 않게 되므로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3. 체중에 비례해서 칼로리를 강제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습니다. 4. 식욕이 없으면 간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신호인데 과잉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간을 해칩니다. 5. 육체적 정신적으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식사량을 늘려야 하는데 일정량만 공급하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습니다. 6. 따라서 환자는 새로운 질환을 앓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연화 곤란 환자에 대한 말씀드리기 전에 그동안의 본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본 학회, 블로그 글들을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2일 월요일에 환자가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연화 곤란이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길래 누워서 떡 먹기라고 했더니 반신반의하면서 몇 분 되지 않아 왔습니다. 35세의 백인 여성이며 키 165cm, 체중 48kg도 마를대로 마른 체구였습니다. 여러 문제가 수년 동안에 걸쳐서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1년 반 동안 고체가 있는 음식을 전혀 먹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스를 마실 때에도 혹시라도 과육이나 씨가 들어있을까봐 채를 언제나 갖고 다녀야 했으며 몸무게도 수십 킬로그램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양방은 호스를 위에 찔러 넣어서 유동식을 위로 넣겠다는 계획밖엔 없었다는데 환자는 운이 좋게도 계속 거부하다가 운 좋게도 정통사암침 치료를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치료 30분 후에 갖고 있던 에너지바를 주고 먹어보라고 했더니 녹두만큼 뜯어서 입에 넣더니 걱정을 하면서 한참을 씹다가 삼켰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10분 후에 이젠 두부콩만큼 씹어 삼키더니 또 울었습니다. 다시 10분 후에 이젠 1cm 정도의 크기를 씹어 삼키더니 또 울었습니다. 다시 10분 후에 이젠 2cm 정도의 크기를 씹어 삼키더니 또 울었습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을 주고 떠나보냈습니다. 내일 또 와서 정통사암침 치료를 받겠다고 하며 떠났습니다. 환자가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구글 지도에 후기를 남겼습니다. 저는 리뷰를 남기는 일이 거의 없지만 이번에는 꼭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2년 반 동안 연화 장애를 앓아왔고 지난 1년 반 동안은 액체만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치료 중에 음식을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무 문제 없이 팬케이크 2장을 먹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김 원장님 감사합니다. 건강이 하도 좋지 않아서 운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운전을 해서 함께 왔습니다. 초진 중에는 연화 곤란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진료 등록부조차 생략하고 치료를 했었고 오늘 진료기록부를 집에서 작성해서 가져왔는데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천식도 불치병인 양의학에게는 언감생심인 메스트셀 액터베이션 신드롬 유전성 유전자 변이, 갑상선 기능 저하의 질환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경추통, 복통, 빈혈, 손가락 따끔거림, 생리통, 설사, 소화불량, 췌장 기능 저하, 탈모의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설명하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를 하면서 오전에 무엇을 먹었느냐고 물었더니 팬케이크 큰 것 하나와 크래커를 먹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대변이 항상 묽거나 설사에 가까웠었는데 처음으로 정상적인 대변이었다고 좋아했습니다. 환자의 모든 질환들이 간이 건강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므로 항바이러스제도 건강에 해로움으로 즉시 끊으라고 했습니다. 시력도 좋아져서 초진을 위해 내원했었을 땐 안경을 끼고 있었으나 첫 치료로서 어제부터 안경을 쓰지 않게 되었으며 오늘 치료 후에는 시력이 더 좋아졌습니다. 환자가 3일째 치료를 받고 갔습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꼭 한 번씩 소변 때문에 깨었었는데 8시간의 숙면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대변이 황금색으로 완전했다고 했습니다. 탈모가 심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샤워하면서 탈모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시력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심하게 생기던 복통이 오늘 단 한 번, 그것도 견딜만하다고 했는데 정통사 암침 치료 5분 만에 없어졌으며 앞으로는 더 이상 복통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줬습니다. 항바이러스제 중단을 두려워해서 간은 모든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으며 코코넛 오일을 함께 쓰면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물론 항바이러스제 자체가 간을 손상시키므로 즉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에 설명드렸던 환자의 모든 질환들 중에서 유전자 변이인 MTFHR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2개월 후에 혈액 검사를 하면 DNA가 정상으로 될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환자는 행복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환자가 나흘째 치료를 받고 갔습니다. 예상외로 저녁에 복통이 있었고 복통 때문에 7시간 자다가 깼다고 합니다. 대변도 정상적이었고 오늘은 난제라고 생각했던 딸기도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항바이러스제를 빨리 끊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항바이러스제 부작용을 치료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도 설명했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의 전화로 인해 전화통에서 불이 난다고 합니다. 정통사 암침의 기적을 얘기하면서 울다가 웃다가 한다면서 내일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복통은 역시 간의 열진입니다. 이 환자는 곰팡이가 핀 집에서 2.5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할론 신봉론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려는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한사가 주요 원인이며 그에 따른 치료를 할 것인지, 기적적으로 성공을 하더라도 정통사 암침만큼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인지. 환자가 닷새째 치료를 받고 갔습니다. 홍당무, 고구마, 으깬 감자를 먹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친구 딸이 요리를 해줘서 먹었는데 고기가 있어서 복통이 생겼으나 견딜만 했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깨지 않고 8시간 숙면을 했습니다. 대변을 2번이나 봤습니다. 샤워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졌었는데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1개만 빠졌다고 했습니다. 치료받기 시작한 이후로 나흘 사이에 8파운드가 늘었다고 좋아했습니다. 건강한 체중을 되찾으면 체중 증가가 멈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년 반 동안 헛고생을 했던 연화곤란은 물론 모든 증상들이 단 5번의 치료로서 완쾌시켰습니다. 카발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카발은 반인류 계획 수립과 실행이 궁극적인 어젠다이며 양의학은 그들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가능한 원인과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매번 설명드리지만 건강에 관해서만큼은 원인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카발과 양의학은 우리들을 프로그램해 왔습니다.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이 환자를 치료했던 연화곤란 치료 방법입니다. 본 학회에서만 가르치는 비교 맥진법을 쓰면 정확한 치료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한열보사법 중에서 위와 간에 열을 내리는 방법을 썼습니다. 참고로 열격과 한격 같은 단어는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환자의 다른 증상을 함께 동시에 치료하기 위해선 치료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본 학회의원들은 치료 방법을 1분 안에 만듭니다. 또한 김형관 보사법을 모르면 원하는 치료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은 물론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이 카발이 무서워하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건강과 행복을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